자, 도형의 방정식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도형의 방정식 안 들은 친구는 있어? 다 들어봤어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점좌표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점좌표를 만약에 들어가면 이 점좌표는 도형을 공부할 때 최소한 1학년 수학이나 2학년 수학이나 3학년 수학에서 필요한 기본 도형에 나와 있는 1학년 수학에 나와 있는 도형이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도형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점좌표인데 이 점좌표 단위에서 암기해야 할 공식은 딱 여기 봐봐. 딱 4개야. 4개인데 그 4가지의 공식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그 4가지의 공식을 가지고서 누가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 알겠지? 그 싸움이야. 자,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선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각형의 오심,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점의 선분의 분점, 내분점, 외분점. 이 4가지의 공식을 가지고 그냥 이 단원을 정리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4개의 단원이 직선이나 원이나 도형의 이동에 가서 이게 문제가 변형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4가지를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거리 문제가 있는데, 자, 거리는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리는 2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수직선이야. 자,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면 자, 두 개의 점 A와 B가 있다. 근데 A의 좌표가 x1이고 B의 좌표가 x2다. 이때 만약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자,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두 점을 빼서 몸만 씌운다면 절대값을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다. 알겠죠? 그래서 x1에서 x2를 빼든가 x2에서 x1을 빼든가 무조건 수직선에서의 거리는 빼서 절대값을 씌우자. 그렇지? 자, 이게 수직선에서의 거리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들어가면,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값을 써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끌어내면 됩니다. 자,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 되고 이 점의 좌표가 B의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하자.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점 A와 점 B에서 자, X축에 수선을 내리면 x1, x2, y축에 수선을 내리면 y1, y2가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점 A에서 자, B에서 내린 수선에다가 다시 수선을 내려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삼각형이 생긴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겨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자,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AB 빗변을 제곱해 주세요. 빗변을 제곱한다면 밑변의 제곱, 여기서 이놈 빼니까 x2-x1의 제곱 플러스 높이를 제곱하세요. 높이는 여기서 이놈 빼는 거니까 y2-y1의 제곱이 높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거리니까 나는 제곱으로 했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루트가 씌워졌으면 루트는 벗겨야 해. 그래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항상 x값 기립배에서 제곱하고 y값 기립배에서 제곱을 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거리는 이 정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제 점을 한번 설정해 볼 거예요. 어떤 만약에 하나의 점이 x축 위에 있습니다. 하나의 점이 x축 위에 있다면 x축 위에 있는 점은 y의 좌표가 0이니까 항상 뭐라고 놓자? a, 0. 자, 어떤 하나의 점이 y축 위에 있습니다. y축 위에 있다면 x의 좌표가 0이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은 항상 0, b. 자, 평면 위에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이면 그 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점은 항상 뭐라고 놓는다? a, b. 알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 공식하고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 거리 구하는 공식은 딱 이거 두 개. 이걸 가지고 거리 문제가 간단하느냐 복잡하냐 그것은 문제마다 이제 성향이 달라지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슨 정리야? 중선 정리. 자, 중선 정리는 뭐가 되냐면 파푸스 정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중선 정리야. 자, 중선 정리는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암기를 해야 한다. 자, 예를 만약에 든다면 이와 같은 하나의 삼각형이 있는데 자,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자, M이라고 했을 때 A와 M을 이렇게 연결해 준다면 이때 이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식을 우리 친구들이 암기하는 겁니다. 자, 증명은 제가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이 그림에서 등장할 수 있는 식은 뭘까?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이변의 제곱 플러스 이변의 제곱은 뭐하고 같다? 2배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하고 같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제가 수학상에서 도형을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시간에 공식을 보고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타이틀을 적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머릿속에 그 공식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선 정리가 들어간다면 무조건 우리는 이 식의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 이거 지금 중선 정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걸 캐치하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중선 정리의 값이 딱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어떤 삼각형이 되는지 간에 상관없어요. 얘가 여기 봐봐. 아, 여기다 A 주고 여기다 B 주고 여기다 C 주고 여기가 X1, Y1, X2, Y2, X3, Y3 여기 중점 이렇게 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죠? 그런데 단지 간단하느냐 복잡하느냐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중선 정리에서 증명을 할 때 자, 항상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게끔 자, A의 좌표를 A, B. 자, 그리고 B의 좌표, C의 좌표를 여기다 두는데 이변과 이변이 같게끔 원점을 중점으로 잡아줍니다. 자, 중점으로 잡았을 때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으니까 얘가 A, B야. 그럼 이 점은 얼마가 되냐면 C, 0이고 B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때 내가 여기에서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쓰면 AB의 제곱. 자, AB의 제곱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얼마? B의 제곱이 되고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얼마?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것은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얘와 얘를 제곱하면 전개하면 플러스 2AC하고 마이너스 2AC가 없어지죠. A제곱 2번, B제곱 2번, C제곱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우변에 2배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돼서 이게 좌변에 있는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변에 만약에 이건 뭐냐? 우변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아래에 적으면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2배의 AM의 제곱,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야. M은 당연히 원점으로 잡혔으니까 A의 제곱 플러스 얼마? B의 제곱이 되고 BM의 제곱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니까 거리는 C가 되겠지? 그러면 제곱하면 플러스 C의 제곱이 돼서 좌변 A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얘가 되고 우변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은 얘가 돼서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증명하는 것도 한번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그림을 딱 보고 얘는 중선정리야 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이 중선정리의 증명 문제가 어느 학교에서 나왔느냐? 최근 10년 동안에 이 중선정리의 증명 문제가 딱 두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언제 나왔냐면 한 3년 전에 한양 자사고에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동고등학교. 그래서 그때 배점이 몇 점이었냐면 8점. 8점으로 증명 문제.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안 나옵니다. 즉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중선정리 문제, 이 그림이 중선정리 문제가 되고 그 중선정리 문제라는 걸 판단이 딱 되면 이걸 머릿속에 꺼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삼각형의 오심.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오심이라고 부르지? 뭐가 있지?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 방심. 근데 어차피 방심은 안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방심은 안 배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오심 중에서 네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만약에 첫 번째 보면 자, 내심. 자, 내심을 본다면 내심의 정의는 뭐가 됩니까? 내심의 정의는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초점이 내심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하나의 삼각형이 있다.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보자. 자, 각을 내가 2등분했을 때 굳이 얘까지 2등분할 필요는 없죠. 이게 만약에 내심이 됐다면 얘도 여기를 지나갈 거야. 그래서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이 교점이 뭐가 된다? 내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심. 자, 외심이란 말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고등학교에서 자주 쓰이는 외심은 뭐가 되냐면 각 꼭지점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하자? 외심이라고 하자. 그래서 삼각형의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이 뭐가 됩니까? 외심. 알겠죠? 각의 이등분선은 내심. 근데 이 내심은 지금 안 씁니다. 직선에 가서 씁니다. 알겠죠? 외심은 지금 써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수심. 수심도 직선에 가서 씁니다. 어차피 지금 배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심의 정의는 한 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들이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하자? 수심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수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 있는데 이 무게중심은 우리 친구들이 뭐 하냐면 두 개를 더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알고 있는 게 첫 번째 무게중심이, 자, 어떻게 해서 무게중심이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한 꼭지점에서 자, 대변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 성분을 몇 대 몇으로서 2대 1로서 2대 1로서 내분하는 이 점이 뭐가 됩니까? 무게중심. 이런 성질은 알고 있잖아요. 알겠죠? 자, 그때 이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 게 뭘까?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단원을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것은요, 머릿속에 항상 정리를 하고 다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직선이어도 저는 항상 단원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직선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머릿속에 항상 공식은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해.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끔. 알았지? 자, 직선이 만약에 있을 때 삼각형 ABC가 있다. 이때 이 삼각형의 변을, 삼각형의 이 변을 M 대 N으로서 내분을 할 겁니다. M 대 N으로서 내분. 아직은 내분점을 안 배웠지만 배웠다는 전제 조건 아래에 들어가면 M 대 N으로서 M 대 N으로서 내분을 하자. 자, M 대 N으로서 내분을 한다면 M 대 N으로서 내분을 한다면 그때 그 점을, 내분점을 P, Q, R이라고 하자. 자, 그때 그 내분점을 연결한 PQR 가지고 삼각형 PQR이 만들어질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알겠죠? 뭐가 됩니까? 삼각형.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나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나 항상 뭐한다?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내분점을 가지고 있는 이 점을 가지고 있는 PQR의 무게중심이나 항상 무게중심은 일치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에서 또 하나 만약에 가질 거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 내용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PQR을 써버렸으니까 P라는 문자를 안 쓰고 좀 복잡하지만 K라는 문자를 쓸게요. 여기 P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K제곱, BK제곱, CK제곱이 됩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BC 이외의 한 점 K를 잡았을 때 그 점 K에서 꼭지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값을 구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것이 무슨 값을 가졌다? 최소값을 가졌습니다. 자, AK제곱, BK제곱 플러스 얼마? CK제곱이 최소값을 가졌습니다. 그때 최소값을 갖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반드시 뭘 의미한다? 거기에 있는 K는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그 K는 반드시 누가 돼야 한다? 무게중심이 돼야겠죠? 그죠? 무게중심의 성질을 기억해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1번은 거리 구하는 공식 뭐 크게 부담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선 구하는 중선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중학교 때 모양은 잘 자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심 중학교 2학년 때 정도 배우죠. 이 내용이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 알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이런 성질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니도 항상 거기 앉더라. 3년 내내 거기 앉아. 자, 그 다음에 분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올 1년에 이제 새해 첫날인데 우리 친구들의 학습 목표는요. 학습 목표는 이거로 잡아야 합니다. 올 1년에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올 1년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지 그런 생각을 꿈으로 갖지 말고 어떤 것을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올 1년은 실수를 하지 말자. 알았지? 그게 정말 큰 겁니다. 시험을 보고 보면 10명의 학생 중에서 최소한 3명, 공부를 잘한 학생 10명, 중간인 학생 10명, 못한 학생 10명, 좀 못한다는 것보다는 잘 안 된 학생들 10명, 이 세 그룹으로 나눠놓고 시험을 끝났을 때 물어보면 이 세 그룹에서 실수를 안 했다는 학생이 없어요. 잘하거나 중간이거나 잘 안 나온 학생들은 다 나름대로 실수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봐도 실수라는 건 인정돼. 그래? 그럼 네가 아는 건데 실수했다는 걸 알아. 근데 그 애가 실수를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실수하는 것 자체가 4점, 5점. 알겠지? 그래서 성적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성적을 합쳐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4점, 5점이면 한 등급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상위권에서는. 알겠지?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빨리 푼다고 해서 선생님이 칭찬을 하도 안 해요. 변지야? 정지야? 지아란 학생이 빨리 푼다고 해서 너 너무 잘 풀었다. 그게 아니야.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실수하지 않는 거. 알았지? 그러나 너무 늦게 푸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늦게 풀어요. 그것은 자기 입장이고 무조건 문제는 빨리 풀어야 해. 근데 실수 없는 빨리 풀리는 거. 알았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가 마지막 네 번째 내용 설명입니다. 자, 분점. 분점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야? 분리하는 점. 분리하는 점.
안쪽에 선분의 안쪽에서 분리한다. 내분점. 선분의 바깥쪽에서 분리한다. 외분점. 한 가운데서 분리한다. 중점. 알겠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중점은 무조건 공식이 머릿속에 암기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혹시 유도하는 과정은 아니요. 근데 제가 유도하는 과정을 최대한 빨리 나가는 거예요. 알겠지? 유도하는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증명 문제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런 걸 유도하라는 증명 문제는 안 나와요. 알겠죠? 어느 학교가 되는지 안 나오니까 공식 유도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설명해주면 그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아 저렇게 나왔어. 그걸 알면 무조건 결과를 암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머릿속에 4개. 거리 나는 알아. 그 다음에 중선정리 알아. 그리고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 그거 어떻게 찾는지 알아.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좌표가 나왔을 때 점을 찾는 거 알아! 라고 하면 바로 이 문제를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분점이니까 먼저 내분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분점만 한번 구해보고요. 내분점의 X좌표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평면이 있을 때 자, 평면이 있을 때 자, A의 점 A와 점 B가 이렇게 있다. 자,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놓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자. 이때 만약에 선분 A와 B를 거리의 B가 M 대 N으로서 내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이 점을 내가 P라고 하자.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점을 내가 뭐라고 하냐면 X, Y라고 하자. 자, 어떤 만약에 하나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AB가 주어졌을 때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 P의 좌표 XY를 지금 구하러 갈 겁니다. 자, XY를 구하기 위해서 점 A와 점 B와 점 P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리면 X1, X, X2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만약 이 그림에서 자,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약에 그어낸다면 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봤을 때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되는 거죠. 자, 닮음이 되는데 빗변의 비리의 B는 뭐하고 같다? 밑변의 비리의 B하고 같네? 빗변이 M 대 N이면 밑변도 M 대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M이야? 아, 요 길이가 M이란 이야기네요. 이 길이가 N이야? 이 길이도 얼마야? N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찾으면 X 대 X1 이 길이 대 요 길이 X2 마이너스 X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는 뭐하고 같다? M 대 N하고 같을 것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B의 값 자체가 나왔으니까 내항과 외항은 서로 같다. 자, 내항부터 한번 곱해볼까요? 요거 두 개 곱하면 자, mx2 마이너스 얼마? mx 자, 바깥쪽에 있는 외항을 곱하면 mx 마이너스 얼마? mx1이 돼서 자, 이 mx가 1로 넘어오고 마이너스 mx1이 좌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가 넘어와서 x로 묶어버릴까요? x로 묶어버리면 m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묶어버리면 얼마가 되냐면 m 플러스 n의 m 플러스 얼마 n의 x는 얘가 넘어가면 얼마가 되냐면 mx2 플러스 넘어가면 mx1이 나와서 내가 찾고자 한 내분점의 좌표
내분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얼마 mx1이 선분 AB의 내분점의 좌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내분점의 좌표면 위분점의 좌표는 이거야. 자, 여기다 수선을 내리는 게 아니라 A, B, P에서 Y축의 수선을 또 내려요. 알겠죠? Y축의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M 대 N이야. 이 길이하고 이 삼각형의 길이의 B가 또 M 대 N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결과가 자, Y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N 플러스 N분의 NY2 플러스 얼마? NY1이 내분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암기할 수는, 뭐가 유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결과를 뭐한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이걸 만약에 암기를 한다면 자, 이 결과를 암기를 하면 자, 내분점의 좌표 자, 선분의 AB가 있을 때 자, 이와 같이 A의 좌표가 x1, y1 B의 좌표가 x2, y2가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내분점을 저하고 같이 할 텐데요. 첫 번째 내분점의 좌표를 자, 머릿속에 제가 혼자 할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자, 나누는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면 얼마가 되냐면 n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멀리 있는 x좌표 mx2 플러스 n 곱하기 멀리 있는 점의 x좌표.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mx2 플러스 얼마 nx1이 됩니다. 내분점의 x좌표. 자, 내분점의 y좌표는 얼마일까? n 플러스 n분의 얼마냐면 my2 플러스 ny1. 그래서 내분점의 x좌표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 내분점의 x좌표를 구했다면 위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자, 위분점의 좌표도 구하는 방법은 큰 차이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봐줄게요. 이거 점 A고 이게 B야? 근의 B가 바깥쪽에서 나누는 점 M 대 N으로 나눈 점이 얼마야? P야? 그럼 이거 X축에 내리면 X1 이거 얼마? X2 이거 내리면 X 이해돼? 그럼 이 거리 대 이 거리의 B가 M 대 N이겠네? 그래서 외분점을 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분점을 얘가 이런 방법으로 끌어봤더니 우리는 암기하면 되겠죠? 자, 외분점의 좌표는 내분점의 좌표에 연결부가 부가 바꿔만 주면 된다. 자, n-n분의 얼마? mx2 마이너스 nx1 y의 좌표는 연결부호를 바꾸면 돼요. 얼마가 되냐면 mi2 마이너스 얼마 ny1 이게 외분점의 좌표. 1번은 내분점의 좌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점. 자, 중점이라는 것은 가운데 나눠지는 점이니까 중점은 m하고 n이 같은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m과 n 자리에 m을 집어넣어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점의 중점은 2분의 x1 플러스 x2 중점의 y좌표는 2분의
y1 플러스 얼마 y2가 중점의 좌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자,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무게중심은 금방 이야기했죠? 금방 이야기했듯이 A, B, C야. 자, X1, Y1, X2, Y2. 자, X3, Y3. 얘들아, A와 B의 중점의 좌표 찾을 수 있겠네? 그럼 M의 좌표 나오죠? M의 좌표 나온다면 무게중심 G는 B와 M을 2대 1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써서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구했더니 삼각형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3분의 얼마? X1, X2, X3 3분의 얼마냐면 Y1, Y2, Y3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중선 정리, 삼각형의 뭐야? 오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그러지?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설명은 다 끝났는데, 그래서 높아심에 선생님이 거리의 분점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성분 AB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야, 1대 3의 내분점, 1대 3의 내분점, 3대 1의 내분점, 3대 1의 내분점. 내분점은 무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1대 3의 내분점이나 3대 1의 내분점이나 다 똑같이 안쪽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 번 더 언급해 준다면 뭐가 되냐면 뭘 언급해 주냐면 외분점을 만약에 구할 때 자, 외분점을 구할 때 2대 1의 외분점을 구해주세요. 2대 1의 외분점은 A, B를 2대 1의 외분점이면 앞에 있는 수가 더 크면 외분점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알겠죠? 2대 1 외분점.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겠지. 그런데 3분의 AB를 1대 2로서 외분해 주세요. 앞에 수가 작으면 1대 2가 되면 그때 1대 2는 1대 2가 돼서 외분점이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분점은 2대 1인가 1대 2가 되는가 내분점은 무조건 안쪽에 있지만 외분점은 앞에 수가 더 크면 오른쪽, 앞에 수가 작으면 왼쪽으로 외분점이 간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공식까지 해서 이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첫 단원에 있는 내용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 놓으시고요. 자, 의층을 찍어 놓으시고 한번 저하고 같이 그럼 내용 설명 다 해줄 거 다 해주고도요. 오늘 첫날이어서 선생님이 OT 비슷한 거 잠깐 하고 그랬지만 첫날이고 해서 그랬지만 만약에 정규 수업 시간이었다면 끝나고 해서 과제물까지 다 처리가 가능해요.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친구들 뭐가 되냐면 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 아마 달라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희주 선생님한테 수업 받았나? 희주 선생님이나 이슬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았을 때 보면 고등학교는 제하고 같이 진도 나가고 과제물 정리하고 하는 것이 제가 한 2시간 정도 나가고요. 2시간 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수업을 받고 2시간은 왼쪽 큰 강의실로 갑니다. 가장 큰 강의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질문 선생님한테 개인 질문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수업 교재를 질문해도 좋고, 알았지? 아니면 집에서 뭐 다른 책을 못 풀고 있다, 그걸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하더라도 학원에서 했던 교재는 먼저 반드시 해놓고 뭐 개인적으로 할 거 있으면 그건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번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일 앞에. 자, 제일 앞에 문제 몇 번을 한번 체크하냐면, 자, 3번, 4번, 5번. 자, 3번, 4번, 5번. 3, 4, 5번에다가 그 다음에 7번, 8번. 그 다음에 10번. 자, 8번을 지우겠습니다. 8번을 지우고요. 일단 11번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12번. (18번) 21번 24번 10문제입니다. 알겠죠? 10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 그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 좀 눌러봐. 이렇게 치겠나? 00
유민이
우리가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개의치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같이 했는데 됐지? 양변 제곱했죠? 4네요. 이거 잘못했네요. 괜찮아요. 공식은 안 있죠. 응? 비교에 대해서 한번 봐보니까 그게 크게 길지 마세요. 저 문항을 제가 해줬던 문항을 10문제를 다 안 풀어도 돼요. 알겠죠? 일단 우리 친구들이 푸는 그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고 10문항을 다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11번까지만) 풀어보셔도 돼요. 11번까지만 11번까지만 풀어도 됩니다.
근데 틀린 거 보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은 상관없답니다. 지금 것은 보고 상관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기억이 안 난다면 유도해 줬으니까 그걸 보고서 이렇게 풀면 돼.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질문하는 강의실로 갈 거거든요. 근데 딱 거기에 너희 제일 마음에 든 자리에 딱 앉아 있어. 알았지? 그럼 그게 방학 2달 동안에 항상 자기 자리야. 알았죠? 강의실 이동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오늘 딱 앉으면 되는 거야. 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 이름을 지금 잘 모르잖아. 그치? 질문 받는 선생님도 이름을 잘 몰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오다 보면 나도 처음 본 선생이고 질문 받는 선생님도 처음 본 선생님이야. 썬뜻 질문이요 하고 나오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앉은 자리에 앉으면 선생님이 이름을 적어서 나도 암기하지만 질문 받는 선생님도 암기해서 그래야 학생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지 않고 질문하러 오세요 그러면 2시간 내내 질문도 안 하고 가고 일주일 내내 질문도 안 하고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경험에 의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부담 갖지 말고 한 번 정도 해봐. 알았지? 그리고 모르는 것은 무조건 질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재 문제를 다 한 번씩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 있어요. 봐봐요. 어차피 공식은 4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4개밖에 안 되는데 그 공식을 내가 기계적으로 써서 기억에 의해서 오랫동안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빨리빨리 푸느냐 아니면 버벅대면서 푸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을 모르겠으면 보고 하셔도 돼요. 알겠죠? 보고 하면서 문제 푸는 것을 좀 요령 있게 풀어내는데 빨리빨리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 뜻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일단 다는 못 풀겠지만 자, 푸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자, 푸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3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고서 우리 친구는 항상 이 자리에 앉을 거야? 괜찮아? 지금 자리 만족해? 그럼 항상 이렇게 앉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름 적을게. 알았지? 그래야 나도 한 10번 이상은 계속 불러봐야지 선생님도 이름을 알 수 있어. 그러나 이건 알겠다. 정지하고 변지야? 아니, 변지야? 불러서 내가 알겠어. 자, 문제 자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인데, 자, 4개의 점. 자, 10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잘 처리해 볼게요. 1,-a. B의 좌표는 a,-1. C의 좌표는 0,0. D의 좌표는 2,-2. 2,-2. 이때 4점이 있을 때, 이때 2점 사이의 거리 AB 곱하기 ECD가 같다고 한다. 2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가 씌워졌으니까 무조건 근을 벗겨야 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자. 자, 제곱을 한다면 AB의 제곱이고 우변 제곱하면 4 곱하기 CD의 제곱이 될 거다. 자, 그래서 AB의 제곱을 한번 들어갈까요? A에서 B 2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A 마이너스 얼마 1의 제곱 플러스 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은 우변 4에다가 CD의 제곱 2점 사이의 거리 제곱하면 X끼리 빼서 제곱하면 4 Y끼리 빼서 제곱하면 4 그래서 얼마가 된다?
4, 4, 8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 정리하면 a제곱, a제곱, 2a의 제곱. 1차원 값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상수항 2에서 32가 넘어가서 32를 빼면 마이너스 30은 얼마? 0. 그래서 2로 약분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 나와서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3이 0이어서 양수 a의 값을 정리하면 5가 나올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한번 구해봤고요. 지금 4번 문제를 보니까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2하고 b의 좌표가 4,5야. 그런데 지금 내가 문제를 봤더니 얘가 이게 한번 봐봐.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 문제를 푼 친구를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림까지 안 그리셔도 됩니다. 자, 두 점 AB가 있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 P야.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은 항상 뭐라고 놓자? Y의 좌표가 0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은 A, 0이라고 놓고 Y축 위에 있는 점은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Y축 위에 있는 점은 X의 좌표가 0이니까 0, B라고 놓자. 그럼 두 점 AB가 있으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 구해달라는 거야. 두 점 AB가 X축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럼 결국 AP하고 BP는 서로 같을 것이다. 근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당연히 제곱을 해버려야겠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 암산 들어갑니다. AP의 제곱이니까 X끼리 빼서 제곱하세요. Y끼리 빼서 제곱하세요. 4. BP의 제곱, B에서 P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X끼리 빼서 제곱하세요. Y끼리 빼서 제곱하세요. 25.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웬만하면 암산으로. 자, 모든 항은 좌변으로 이해합니다. A제곱, A제곱 없어지죠. 자, 플러스 2A, 마이너스 8A 넘어갈까요? 플러스 8A니까 10A. 자,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25에다 4 더하면 16 더하면 41. 41인데 4와 1 더하면 5가 돼서 5를 빼주니까 얼마? 36. 그래서 A의 값은 10분의 36 2로 나누면 5분의 얼마? 18. 그래서 P의 좌표는 5분의 18, 얼마다? 0이 될 것이다. 됐나? 자,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야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러면 같은 거리니까 AQ하고 BQ가 같다. 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양변을 제곱해버리자. 됐어요? 자, AQ의 제곱 들어갑니다. AQ의 제곱, A와 Q의 제곱, X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Y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BQ의 제곱, B에서 Q까지의 거리의 제곱, X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Y값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이렇게 제곱해서 정리하면 B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자, 정리하면 B제곱, B제곱 없어지고 자, B를 좌변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0B 넘어가면 플러스 10B니까 6B. 자, 상수항 25에다 16 더하면 얼마? 41. 41에서 5가 넘어오니까 36. 그래서 B의 값은 얼마? 6. 그래서 Q의 좌표는
0,6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잠깐 그림은 그 중학교 때와 같이 평면 그려서 눈곱 막 표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그 뭐가 되냐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와 같이 썼던 이제 아동틱한 것을 이제 버려야 해. 알겠죠? 그 조건에 맞게끔 식만 세우고 조건에 맞게끔 그림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절대 이것은 우리 친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틀리면 어때? 계속 풀면 되지. 알았지? 배우고 방향을 잡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금방 기성선생님한테로 이야기해봤어요. 금방 기성선생님한테 불러서 기성선생님 도형의 방정식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수업은 했죠. 근데 아마 얘들이 좀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든지 간에 알면 알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완벽하게는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문제로서 공식. 그러니까 기본 공식만 가지고서 문제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야. 수학에서는. 알았지? 자, 2점 AB가 있다. 8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5번 문제. 8, 얼마? 마이너스 7. 자, B의 좌표는 12,5. 자, 2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2점 AB가 있다. 근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P는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있대. X축, Y축에 있는 점이 아니야? 그럼 제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직선은 넘어가면 기울기가 무슨 수입니까?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지? 음수가 되는가 양수가 되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직선 그냥 그려놔. 이렇게 x 플러스 2y는 얼마?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선생님 이 기울기 이건 양수잖아요. 얘는 음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지? 자, 직선 위에 있는 점이 A가 있다. A가 8, 마이너스 7이야. B의 점의 좌표가 12,5야. 그런데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B가 있는데 이 점 P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단지 이 문제는 거리 구하는 문제야. 거리 구하는 문제인데 이 점 P를 과연 X축 위에 있었다면 A, 0, Y축 위에 있었다면 0, B라고 놓는데 이 직선 위에 있었다면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것만 이제 따져주면 되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잘 봐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X의 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놓을까? 점 P의 좌표를 X의 좌표를 A라고 놓으니까 Y는 얼마지? 이게 A야? 너 넘어가. 2로 나눠봐. 자, 넘어가서 2로 나누면 Y는 얼마야? 2분의 3-A가 되네? 분수가 나오네? 분수가 나오면 부담스러워. 그러면 X의 좌표를 먼저 놓지 말고 Y의 좌표를 먼저 놔볼까요? Y의 좌표를 A라고 놓으면 X는 얼마야? 2A가 넘어가니까 3-2A가 되네? 이렇게 놓은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하구나.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뭐라고 하자? Y의 좌표를 먼저 설정해서 3-2A, A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계산이 좀 더 지저분하겠죠? 그죠? 그래서 점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점만 딱 설정했다면 이 문제는 그냥 1번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아,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제곱하자. 자, 그러면 AP의 제곱. AP의 제곱. 여기와 여기의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요놈에서 이놈 뺄까요? 8에서 2 빼면 5 플러스 2a의 제곱. y끼리 뺄까요? 마이너스 7에서 a 빼니까 a 이거에서 이거 빼나 이거에서 이거 빼나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bp의 제곱 들어갑니다. bp의 제곱 이거에서 이놈 뺄까요? 빼면 9 플러스 2a의 제곱에다가 y끼리 빼면 여기서 이놈 빼면 5-a나 a-5나 똑같습니다. 됐어요? 자, 이것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의 차이점은 이 거리의 값을 못 써서 틀린다? 그게 아니라 점의 설정이 잘못되면 계산이 번거롭거나 점을 설정을 못하면 못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걸 정리하러 갈게요. 자, 암산 들어가 보자. 4a제곱, 4a제곱 없어지고 a제곱, a제곱 없어집니다. 알겠죠? 근데 잠깐만 요거 막 전개하고 이것도 막 전개하고 전개해서 막 넘겨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지? 다소 조금 실수할 수 있더라도 암산으로 빨리빨리 해야 한다. 시험장에 가서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거야. 4a제곱, 4a제곱, a제곱, a제곱은 2차항은 없어집니다. 1차항은 무조건 좌변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10a, 10a, 20a네요. 이거 얼마야? 77, 14a가 되네요. 그지? 그러면 얼마야? 34a. 자, 상수항은 49에다가 5, 25. 그럼 얼마? 74. 우변 정리하면 자 18, 18, 36a 마이너스 얼마? 10a 정리하면 얼마? 26a. 자 상수항은 99, 81, 25 더하면 106. 자 넘어갑니다. 미지수가 넘어가면 이건 얼마? 8a. 자 106에서 74를 넘어가면 32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정리하면 A의 값은 얼마? 4가 나오네요. A의 값이 4면 내가 찾고자 P의 좌표는 4를 집어넣으면 3에서 8 빼니까 P의 좌표는 마이너스 5,4.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P의 좌표를 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알았지? 이것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이것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어차피 공식은 x값끼리 빼서 제곱하고 y값끼리 빼서 제곱한다. 그것밖에 없어. 알겠지? 그 나머지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찾아내는 연습.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초점을 둬서 한번 제가 풀어보라는 이야기였고, 지금은 제가 어느 학생이 이름이 어떤 학생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쭉 한번 훑어본 이유는 과연 공식을 기계적으로 좀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지금 그걸 본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쓴 학생도 있지만은 조금 버벅대거나 적용이 나가는 것이 배운 지 좀 오래돼서 조금 버벅대는 경우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런 것은 큰 문제점은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돼요. 익숙해지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7번 문제. 그리고 이 친구들 고민하지 말고 오늘 숙제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교재, 수업하는 교재 24번까지가 마지막 문제거든요. 알겠죠? 이 24번까지 제가 잠깐만 봐봐요. 답지는 지금 드릴 거예요.
알겠죠? 답지를 가급적이면 안 보고 풀어보는 거. 공식집은 봐도 돼. 뭐 답은 풀었다면 체크는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그리 질문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우리 친구는 이쪽 길에서 받을게요. 해답지가 2개 있거든요. 해답지가 2개 있는데 앞에 것만 지금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점자표를 만약에 배웠다면 이 문제는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가르쳐준 문제입니다. 자, 2점 A와 B가 있다. 2점 A, B가 있는데 X축 위에 있는 한 점 P를 잡아서 X축 위에 있는 한 점 P를 잡아서 AP와 BP 2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해서 그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면 이 거리의 최소값은 과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자, A의 좌표가 얼마야? 2,3이야. 툭 던져놔도 상관없어요. B의 좌표가 6,1이야. 아, 선생님. A의 X좌표는 3인데 A의 Y좌표는 3인데 B의 Y좌표는 1이니까 이게 더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소용이 없다니까. 알겠죠? 그냥 2점이 평면이 이렇게 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금을 표시하면서 위치까지 막 자세히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2점이 있다면 X축 위에 한 점 P를 한번 잡아봐라. X축 위에 있는 한 점 P를 잡았을 때 2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해라.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구해보라는 거야. P의 좌표도 모르는데 이 2점 사이의 거리는 더더욱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P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P의 좌표를 여기다가 잡는다면 P의 좌표를 여기다 잡는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돼야겠네요. 지금 이 2가지에 내가 색깔을 넣었을 때 분홍이 최소인지 아니면 연두가 최소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결국 중요한 말은 자,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다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면 이 점은 Y의 좌표가 바꿔졌으니까 2,-3이 될 것이다. 그러면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은 이 연두색의 선분의 길이는 이거와 이거의 길이하고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하고 이거의 길이하고 같다겠으니까 요 놈을 대충 치우고 만약에 P를 여기다 잡았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한 선분은 대충 P를 여기다 잡은다면 B에서 X축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서 A-까지의 거리 이 거리의 값은 결국 B에서 X축을 거쳐서 A-까지 가는 거리하고 같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B에서 X축 위에 있는 한 점을 거쳐서 A-까지만 가면 이 거리의 값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 거리가 되려면 가장 가까운 거리의 값은 무슨 거리가 되어야 할까요? 직선 거리가 되어야겠네요. 그죠? 직선 거리가 돼야 하니까
P를 여기다가 잡으면 되겠구나. 아, P를 여기다 잡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서, 자, P를 여기다 잡으면, 자, AP와 BP의 거리는 이 거리가 일로 가니까 결국 직선 거리가 돼서 연두나 분홍보다 더 짧은 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만약에 평면 위에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X축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서 두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 거리를 구해주세요. 아, 두 점 중에서 한 점을 대칭 이동하자. 됐어요? 대칭 이동해서 대칭 이동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구해버린 게 최소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최소 거리의 값은 X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4의 제곱 16, Y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4의 제곱 16, 16, 16, 4루트 2가 돼서 거리의 최소값은 4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 질문 받아줄 테니까